자, 지금부터는 여태까지 이 삼각함수에 대해 배워왔던 내용을 이 도형에, 특히 삼각형에 적용해 가면서 삼각형의 활용 파트를 쭉 공부해 나갈 텐데, 이 삼각형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, 여러 가지 도형을 분석하는데 기본 단위가 되는 게 이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런 다각형이 있다 칩시다. 그러면 그 다각형이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그 다각형은 n개의 삼각형으로 분해가 됩니다. 그 말은 여러 개의 삼각형을 이어붙여서 어떤 다각형이든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것이고, 자, 그럼 당연히 이 삼각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저런 다각형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원도 마찬가지예요. 이 삼각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원에 대해서도 파악해낼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모로 여러 가지 도형을 분석하는데, 자, 기본 밑바탕이 되는 게 이 삼각형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, 그 삼각형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삼각함수 때 공부한 내용을 많이 활용해 줄 수가 있어요. 자,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 둘을 엮어가며 이제 공부를 하겠다는 건데,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를 이제부터 해나가야 되는데요. 그러자면 삼각함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당연히, 자, 삼각형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얘기를 해나갈 수 있는 거라서 이 삼각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들어봐야 된다 싶은 얘기를 정리해가지고 지금부터 좀 하도록 할 거거든요. 자, 잘 한번 들어봅시다. 자, 지금부터는 삼각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는데, 우리 살면서 그 삼각형을 볼 일이 종종 있습니다. 평상시에도. 이 다양한 모양의 삼각형을 지금까지 봐왔을 텐데, 그러면서 실제 삼각형이라는 용어도 어느 정도 많이 들어봤을 수 있는데, 근데 막상 누가 우리한테 와서요, 삼각형이란 뭔가요? 라고 질문을 던지면은 그때는 우리 말문이 막힐 수가 있어요. 자, 그럴 때 뭐라 답해주면 되겠냐? 삼각형은 이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개의 점과 그 점들을 잇는 세 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진 다각형이다라고 답을 해주면 되겠고, 자, 그리고 그 삼각형에서 세 개의 점을 우리는 이 삼각형의 꼭지점, 그리고 그 꼭지점들을 잇는 세 개의 선분을 그 삼각형의 변이라고 불러줍니다. 그러면서 각각의 꼭지점을, 자, 더 구체적으로 뭐라 표시하고 뭐라 불러줄 것이냐, 이 알파벳 대문자를 가지고 꼭지점 A, 꼭지점 B, 꼭지점 C와 같이 이 각각의 꼭지점을 표시하고 각각의 꼭지점을 불러주게 되는데, 이 알파벳을 적을 때는 이 반시계 방향순으로 알파벳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꼭지점 이름 따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삼각형은 삼각형 ABC와 같이 불러주면 돼요. 삼각형의 이름을 우리 꼭지점의 이름 따가지고 불러준다,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, 그러면서 이 세 변은 또 뭐라 불러줄 거냐? 자, 이 변은 변 AB, 이 변은 변 BC, 이 변은 변 CA와 같이 불러주면 되겠고요. 요까지 들어뒀다면은, 자, 이제 좀 중요한 얘기 들어갑니다. 자, 각각의 꼭지점 주변에 보면은 이 삼각형이 끼고 있는 각이 보이죠? 세 각이 보이는데, 그 각을 뭐라 또 불러주고 뭐라 표시할 거냐? 자, 꼭지점 이름 또 따가지고, 이 각은 각 A, 이 각은 각 B, 이 각은 각 C라 불러주고, 그 각각의 각을 이와 같이 표시해요. 각 A, 각 B, 각 C라고. 그리고 그 각자의 각의 크기를 이 알파벳 기울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. 예를 들어 각 A의 크기는 이렇게, 각 B의 크기는 이렇게, 각 C의 크기는 이렇게 표시하는데, 실제 삼각함수 활용 파트에서 수식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알파벳 기울여 놓은 채로 수식을 적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. 자, 그럼 그 수식을 봤을 때, 알파벳 기울여 놨네, 각의 크기 나타내는 거네 라고 알아채줘야 되겠습니다. 그 수식을 보면서. 자, 그때 가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일종의 약속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. 그리고 이 각각의 각과 마주보는 변이 있어요. 자, 각각의 각과 마주보는 변이 있는데, 그 각과 마주보는 변을 대변이라고, 예를 들어서 각 A와 마주보는 변은 변 BC인데요. 이 변을, 자, 각 A의 대변이라 부르고, 그럼 각 B의 대변은 변 CA, 각 C의 대변은
변 AB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서 각각의 각의 대변의 길이를 우리 어찌 표시할 거냐? 자, 또 그 알파벳, 각에 대한 알파벳 따가지고, 자, 그 알파벳 소문자로, 예를 들어서, 각 A의 대변의 길이는 스몰 a, 각 B의 대변의 길이는 스몰 b, 각 C의 대변의 길이는 스몰 c라고 표시해 줍니다. 자, 이 변의 길이는 이 마주보고 있는 각의 알파벳 따서, 근데 소문자로 표시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. 그러면서 이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 하고요. 자, 그리고 앞서 표시해 놓은 이 세 각의 크기를 모아서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합니다.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와 세 변의 길이를 삼각형의 6요소라 한다는 건데요. 이 삼각형의 6요소를 구해내는 거를 삼각형을 푼다라고 하고, 실제 삼각함수 활용 파트에서 우리 삼각함수를 활용해서 이 삼각형의 6요소를 구해나가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. 이 삼각형에서 모르는 변의 길이와 모르는 각의 크기를 삼각함수를 활용하면은 알아낼 수 있다. 이게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본질에 가까운 내용이거든요. 자, 요 정도 들어보고는 이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걸 소개하면서 자, 계속 얘기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. 자, 삼각형의 결정 조건과 함께 하던 얘기 계속 이어가 보는데요. 이 삼각형에 대해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거나 또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지거나 또는 한 변의 길이와 그 양끝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그 조건에 부합하는 삼각형은 유일하게 하나로 정해지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삼각형의 모양은 유일하게 결정이 돼버리죠. 그래서 이 조건에 의해서 삼각형의 모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, 이 조건이 삼각형의 합동 조건과도 내용이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실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보더라도 내용은 이와 같죠. 자, 그럼 이제 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데, 이 삼각형 ABC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두 변의 길이 AB의 값이 또 그 끼인 각의 크기, 각 C의 크기가 구체적으로 조건으로 명시된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. 그러면 그 조건에 알맞은 이 삼각형 ABC의 모양은 하나밖에 없어요. 그 말은 이 변의 길이 각의 크기가 조건으로 주어졌을 때, 자, 그 조건에 걸맞게 삼각형 ABC를 그려나가게 되면 삼각형이 결정되고, 자, 삼각형의 6요소 중에 조건으로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변의 길이, 각의 크기도 다 값이 정해진다는 소리거든요. 그럼 그때 이제 그 값은 정해졌으나 아직 값을 알지 못하는 변의 길이 또는 각의 크기를 알아봐야 된다면 우리 어찌 알아내면 될까요? 그게 이 삼각함수 활용 파트에서 우리에게 큰 관건이 될 겁니다. 자, 삼각형의 6요소 중에 모르는 변의 길이, 모르는 각의 크기를 알아내야 될 일이 많을 텐데 그때 우리 어찌하면 될까요? 여기에 그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. 주로 많이 언급이 될 방법들이 여기 정리가 돼 있는데 뭐 잘 아는 내용부터 얘기를 해봅시다. 이 직각삼각형을 보게 되면요. 자, 피타고라스의 정리, 또 특수각의 삼각비 같은 기존에 잘 알고 있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뭔가 생각을 풀어나갈 수가 있을 텐데, 자, 요 내용을 적용해서 지금도 삼각형을 풀어낼 수 있거든요. 근데 우리 앞으로 볼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. 지금 그림처럼요.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은 적용이 불가능하잖아요. 그럼 우리 어찌 하느냐?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냅니다.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도 이 꼭지점에서 건너편 변 쪽으로 수선의 발 내리면서 자, 직각삼각형을 이쪽에도 만들고 그 옆에도 만들어내고 그런 식으로 직각삼각형 만들어내고 나면은 자, 변의 길이 보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고 또 그 직각삼각형에서 끼고 있는 각이 특수각이라 그러면요. 특수각의 삼각비에 대해 아는 내용을 동원해가지고 자, 변의 길이비를 보면서 모르는 변의 길이를 찾는다던가 할 때 요런 내용이 또 쓰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기존에 잘 알고 있던 내용, 요런 내용들이 여전히 유용한 도구가 될 겁니다. 삼각형의 6요소를 구하는 데 있어서.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내용들은 이 직각삼각형이 아니면은 쓸 수가 없어요. 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아니다? 저런 내용은 적용할 수가 없죠. 그래서 매번 직각삼각형을 그려내서 새로 만들어내서 생각하기가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또 특수각의 삼각비 같은 경우에는 끼고 있는 각이 특수각이 아니면 애초에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고 하기 때문에
자, 요런 방법만 이용한다는 건 일단 한계가 분명해요. 자, 그러면은 더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더 강력한, 더 유용하고 간편한 도구가 될 내용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. 앞으로 삼각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할 때 메인이 될 두 가지 주제가 띄워져 있는 건데, 자, 이 것들은 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든 직각삼각형이 아니든 그 삼각형의 모양에 상관없이 모든 삼각형에 대해 성립하는 내용이에요. 이 사인 법칙, 코사인 법칙은. 자, 그래가지고 그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어요. 지금의 상황에서도 이 두 변의 길이와 삼각형 ABC에 대해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진 상황에서도 모르는 변의 길이, 모르는 각의 크기를 찾아낼 때 이 코사인 법칙 또는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, 자, 우리 모르는 변의 길이, 모르는 각의 크기 다 찾아낼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삼각형의 6요소를 구할 때 이런 방법들이 통용이 되겠구나라는 걸 봐두되 요 아래쪽에 있는 방법들을 메인으로 우리가 봐둬야 되겠죠. 자, 그리고 나서는 이 사인 법칙, 또 코사인 법칙, 또 여기 있는 방법 등을 통해서 이 삼각형의 6요소, 변의 길이, 각의 크기를 실제 구해나가 보는 거는 이후에 준비된 예시들을 보면서 그때 가서 더 자세한 얘기 해보기로 하고, 이제 화면 넘겨가지고 사인 법칙, 코사인 법칙에 대해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수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말했던 대로 사인 법칙, 또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수식을 띄워놔 봤는데, 자, 뭐 식을 처음 보면은 당연히 식이 낯설 수밖에 없겠고, 그리고 자, 보다 보니까 식이 많이 복잡해 보이죠. 그러나 그런 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. 자꾸 보다 보면은 이 식들의 형태에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, 금방. 자, 그러면서 이제 사인 법칙 공부하고 코사인 법칙 공부하고 삼각형의 넓이라는 주제까지 공부를 하면은 이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가 끝이 나게 되는데, 이 주제들 차례대로 쭉 공부를 하겠는데, 이 사인 법칙,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는요, 일단은 식의 형태가 자, 낯서니까 그 식에 익숙해지면서, 그러면서 이 식들이 삼각형에서 그 의미하는 바, 자, 삼각형 안에서 우리가 이 식들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쭉 일단 얘기하고, 이 사인 법칙,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소개를 마무리하고 나면, 자,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삼각형의 모양 가리지 않고 모든 삼각형에 다 성립한다는 걸 증명을 해볼 거예요. 자, 착실하게 증명 과정을 한번 좀 이해를 해보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할 부분이 어디냐면, 이 사인 법칙, 코사인 법칙을 삼각형에서 어찌 활용해 줄 건가, 거기에 많이 시간을 할애할 거고, 자, 여러분들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직각삼각형을 보게 되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할 일은 많겠죠. 그런데 그때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, 증명 과정을 떠올려야 된다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잖아요.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사인 법칙, 코사인 법칙도 삼각형을 보면서 활용할 일이 정말 많을 텐데, 자, 그런데 그때마다 증명 과정을 뭔가 소환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증명 과정은 한 번쯤 착실하게 이해를 잘 해보는 것 정도는 의미가 있는데, 자, 오히려 이 활용에 여러분들은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좀 해줘야 되겠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,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삼각형의 넓이란 주제를 다루면서 이 넓이 구하는 공식을 자, 소개를 할 것이고, 그 공식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,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얘기를 바탕으로 사각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까지 해나갈 건데, 자, 이때도 이 필요한 변의 길이, 필요한 각의 크기를 우리가 직접 알아내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될 거기 때문에 위에 코사인 법칙, 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소환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자, 이 전체 중에 사인 법칙,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비중을 많이 높여갖고 공부를 해야 될 거고, 그 안에서도 얘네들을 어찌 활용해 줄 건지에 대한 얘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줘야 되겠다는 거. 자, 요 정도 일단 얘기를 해보고, 이제 이 그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에 대해서 개괄적인 얘기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.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인 법칙부터 공부를 자세히 해나가야 되는데, 자, 그 디테일한 얘기 앞서서 이 정도는 알아야 사인 법칙을 공부할 때 혼선이 좀 덜할 것 같다 싶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기초가 될, 기본기가 될 내용을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거든요, 그냥. 자, 좀 가볍게 워밍업 삼아 요런 내용들 살펴보고 사인 법칙 공부하러 갑시다. 먼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다 그랬는데, 이 내용을 설마 지금 와서 자,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겠나 싶지만은 만약 몰랐다면은 반드시 숙지해 두세요. 모든 삼각형에서 세 내각의 크기 합은 자, 180도입니다.
요 기초적인 내용이 이 사인 법칙, 코사인 법칙 공부하면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될 거기 때문에 한번 짚고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삼각형 ABC가 있다고 칩시다. 그 삼각형에서는 반드시 이런 식 성립하겠죠. 자, 각 A, 각 B, 각 C의 크기의 합 180도다 이거죠. 바로 넘어가겠습니다.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을 가진다고 돼 있어요. 일단 외접원에 대해서 자, 들어봤나요? 많이 들어봤을 텐데 아마 그 모든 다각형이 외접원을 가지진 않아요. 그 외접원이 일단 뭐냐면 다각형에 대해서 그 다각형의 모든 꼭지점을 지나는 원, 이 그 다각형의 외접원이라고 보면 되고,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면 이 삼각형의 모든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인데, 자, 모든 다각형이 외접원을 갖지는 않습니다. 근데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을 가져요. 사각형만 해도 모든 사각형이 외접원을 가지지 않습니다. 근데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을 가져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그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원이 하나로 유일하게 정해지거든요. 자, 근데 삼각형 생각해보면은 꼭지점 자체가 세 꼭지점이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에요. 그럼 그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. 그래서 모든 삼각형에 대해서 그 삼각형의 외접원은 항상 그려낼 수 있는 겁니다. 자, 요 상식처럼 한번 들어봐두면 되겠고, 외접원 얘기는 사인 법칙 공부하면서 떼놓을 수 없는 얘기라서 자, 꼭 언급하고 가야 했어요. 그리고 나서 넘어가겠습니다.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라 되어 있는데,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삼각함수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다라는 거거든요. 자, 요 상황부터 봅시다. 이 세 가지 그림 중에, 세 가지 상황 중에 맨 왼쪽에 나와 있는 상황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라 보면 돼요. 상황 어떠냐?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그 직각삼각형에서 직각 아닌 이 다른 한 내각의 크기를 아는 거예요. 지금 이 그림으로 치자면 삼각형 ABC, 이 직각삼각형에서 각 B의 크기를 안다고 가정합시다. 그리고 또 이 빗변 길이 C의 값도 안다고 칩시다. 이 삼각형에서요. 그러면 알고 있는 이 변의 길이와 이 각의 크기, 그리고 삼각함수를 동원해가지고 남아있는 다른 변의 길이를 다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. 자, 내용 이해를 해보자면은 여기 변의 길이 x라 두고, 자, 여기 변의 길이를 y라 두고 나서 생각해 보잖아요. 이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b는 c분의 x 맞죠? 그러면 c 곱하기 코사인 b는 c 곱하기 c분의 x예요. 자, 이거는 계산하면은 x와 같잖아요. 그래서 이 변의 길이는 이렇게 둘 수 있겠구나라는 거 쉽게 납득되죠. 여기도 마찬가지 c sin b는, 자, sin b, 이 그림상에 생각해보면 c분의 y입니다. 그러면 c 곱하기 sin b가 c분의 y니까, 자, 계산해보면 그냥 y입니다. 그래서 이 변의 길이를 이렇게 놓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는데, 이걸 납득하는 단계를 넘어서서요, 지금과 같은 상황을 보게 되면, 자,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 알고 여기 각의 크기 알 때 그냥 척척 여러분들이 이 변의 길이는 c 코사인 b, 이 변의 길이는 c 사인 b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자, 변의 길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당장에 코사인 법칙 증명할 때, 자, 요 내용과 관련해서 뭔가가 등장할 거기 때문에 그때 모른 척하기 없게요. 요 얘기했던 거. 그럼 이제 옆으로 넘어갑니다. 자, 컬러 들어간 부분을 나름 흑백으로 표시된 부분보다 잘 봐두자고 컬러를 넣어놓은 거라서 컬러 들어간 부분 위주로 여러분들도 잘 봐두고 흑백으로 표시된 부분은 그냥 이해 한번 하고 쓱 넘어가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도 상황 보는데 직각삼각형 ABC 똑같이 그려져 있고 또 이 각 B의 크기를 안다 칩시다.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 빗변의 길이를 아는 게 아니라, 자, 여기 밑변, 여기 높이라 볼 때 밑변의 길이를 아는 상황이라고 가정할게요. 상황을. 이 각 B의 크기, 그리고 이 변의 길이 아는 거예요. 그러면 아는 변의 길이 아는 각의 크기와 삼각함수 동원해서 이번에도 다른 변의 길이를, 자,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건데요. 또 이해를 해보자면 여기 변의 길이를 x, 또 이 변의 길이를 y라 두고 확인 똑같이 해보면 됩니다. 이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 b는 a분의 x 맞죠? 자, 그럼 a 탄젠트 b는 a 곱하기 a분의 x겠죠. 계산해보면 x와 같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 이렇게 표시 가능하다는 거예요. 자, 지금의 상황에서 이 높이를 a 탄젠트 b라 표시할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나서, 자, 이제 흑백으로 표시된 부분이니까 간단히 이해해보고 넘어갑니다. 여기 변의 길이 y라 두고, 그러면 코사인 b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y분의 a 맞죠? 자, 그럼 여기 식을 다시 표현해보자면
이 a를 y분의 a로 나누는 거니까 a 곱하기 자 y분의 a의 역수 a분의 y 요렇게 이 식을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죠? 그리고 계산해보면은 이 결과가 y이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를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. 자,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? 그리고 옆에도 봅니다. 상황은 또 직각삼각형 ABC 똑같이 그려놨고 거기서 각 B의 크기 여전히 안다고 치고 이번에는 높이 이 변의 길이 B의 값을 아는 상황이라고 상황을 가정할게요. 그럼 또 아는 변의 길이 아는 각의 크기 그리고 상하함수 이용해서 다른 변의 길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건데 자 내용을 납득하기 위해 또 이 변의 길이를 x 이 변의 길이를 y라고 두겠습니다. 그리고 그림 보면서 자 sin b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x분의 b네요. 자 여기다 이번에는 x분의 b를 집어넣는다 생각해보세요. 자, sin b x분의 b니까 x분의 b 집어넣으면 x분의 b분의 b는 x입니다. 그래서 이 변의 길이 x가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거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리고 여기도 탄젠트 b가 보이니까 탄젠트 b는 지금 y분의 b죠. y분의 b를 여기 집어넣는다 생각하면은 이 결과가 y와 같아요. 그래서 이 변의 길이를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겠다는 거. 자, 쉽게 납득할 수 있겠죠? 여기까지 쭉 생각해 봤는데 이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인 부분이 좀 길었어요.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들어봐야 될 얘기를 제가 다 하고 이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로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. 자, 무튼 이 정도면은 사인 법칙부터 공부할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. 이제는 진짜 공부하러 가면 되거든요. 자, 바로 사인 법칙 공부하러 이제 가겠습니다.